매일 중국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일들을 발견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 가장 평범한 습관조차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곳. 중국에서는 여름에도 뜨거운 물을 마시고 거지들이 QR코드를 사용하며 어떤 선물은 불운을 부른다고 여겨져 금기시된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독수리 탐험과 함께 중국의 놀라운 18가지 사실을 알아봅시다. 몸의 영어 1년 내내 뜨거운 물 마시기. 찬물은 건강에 적. 중국에서 뜨거운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생활 방식이자 문화적 신념입니다. 현지인들은 뜨거운 물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몸을 해독하며 소화를 촉진한다고 믿습니다. 아침이든 전고든 밤늦든 뜨거운 물 한 컵은 일상의 필수입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보온병을 필수품처럼 들고 다닙니다. 버스 안, 교실, 사무실, 공원, 기차역, 어디서든 쉽게 뜨거운 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스테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국민 상징이죠. 상상해 보세요. 기온이 섭씨 40도인데 모두가 끓는 물을 만물을 마시고 있어요. 한편 찬물은 소화 장애, 복통, 면역력 저하의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서양에서는 여름에 얼음물을 마시며 더위를 식히지만 중국인들은 뜨거운 물로 음양의 균형을 맞춥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사고방식.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거지가 현금을 거절하고 QR코드가 없냐고 묻는 장면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중국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거지도 QR코드 사용. 진정한 현금 없는 사회. 중국은 단순히 기술 선진국이 아닙니다. 기술로 불가능마저 가능하게 만든 나라입니다. 마트에서 마늘을 살 때든 거지에게 기부할 때든 QR코드로 결제합니다. 지갑을 잊었나요? 괜찮습니다. 휴대폰만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면 모든 결제가 가능합니다. 일부 거지들은 QR코드를 목에 걸거나 팻말에 인쇄해두고 지나가는 사람이 스캔해서 친절을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구걸조차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중국의 현금 없는 시스템은 아이, 노인, 거리 상인까지 모두가 현금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서양 관광객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로컬 전자지갑 없이는 돈을 쓸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 충격은 다음 장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장지를 규제해야 할 정도니까요. 공공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 건 완전 정상. 서양인에게는 작지만 충격적인 놀라움입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공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휴지나 물티슈를 평소에 가방이나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에게는 개인 책임입니다. 공공 화장실에서 서비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휴지를 입고 다니면 행운을 빌어요. 일부 대도시에서는 얼굴 인식을 통해 소량의 휴지를 자동 배급하는 스마트 화장실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종이 낭비 절감과 자립 장려 정책의 일환입니다. 처음 방문한 사람에겐 낯설 수 있지만 문화 체험의 흥미로운 일부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끝날 줄 알았다면 이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보세요. 슬리퍼를 안 가져왔다면 주인 눈에 이상한 손님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맨발 금지, 슬리퍼는 생활 필수품. 중국에서는 실내에서 맨발로 다니는 것이 금기입니다.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집에는 가족 구성원마다 슬리퍼가 있으며
손님용 슬리퍼까지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습은 단순한 위생을 넘어서 건강과 예절의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맨발로 바닥에 닿으면 차가운 기운이 발바닥에 중요한 경혈을 통해 몸으로 들어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슬리퍼는 발의 갑옷처럼 여겨집니다. 서양에서는 맨발이 편안함의 상징, 중국에서는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집에 방문하면 슬리퍼를 공손하게 건네받게 됩니다. 작지만 세심한 환대의 표시입니다. 많은 호텔에서도 손님을 위해 일회용 슬리퍼를 객실에 비치합니다. 중국인에게 슬리퍼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청결과 질서 있는 생활의 상징입니다. 설날의 빨간 봉투도 모바일 앱으로 보낸다. 빨간 봉투를 직접 손에 쥐어주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셨나요? 이제 중국에서는 그것은 이야기의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챗페이, 너리더브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엘리페이 같은 모바일 앱을 통해 홍보를 보냅니다. 빠르고 현대적이며 완전히 비대면 방식이죠. 몇 번만 터치하면 친구, 가족, 동료에게 디지털 빨간 봉투를 보낼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노인들도 휴대폰으로 행운의 돈을 주고받는데 익숙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단체 채팅에서 누가 더 빨리 홍바오를 받는지 경쟁하기도 하는데 가장 빠른 손가락이 가장 큰 몫을 가져갑니다. 중국에서는 단 한 번의 터치로 100명에게 행운의 돈을 보낼 수 있어요. 기술로 변화했지만 축복과 행운, 사랑을 나누는 정신은 그대로입니다. 이 디지털 전통 덕분에 멀리 떨어진 이들도 수천 마일 떨어진 부모나 자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죠. 고대의 관습에서 뿌리내린 현대적 연결입니다. 절대 피해야 할 선물들. 중국에서 선물은 진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화적 지식도 꼭 필요하죠. 어떤 선물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잘못 선택하면 불길하거나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시계입니다. 시계를 선물하다, 송종, 숭종는 표현이 장례식에 참석하다는 뜻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칼과 가위는 관계를 끊는 의미가 있고 신발은 나쁜 운 또는 사악함과 발음이 비슷해 기피 대상입니다. 생일이나 명절에 이런 선물을 하면 큰 신뢰가 되죠. 선물 고르기 쉽다고요? 중국에서는 잘못된 선물이 우정을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대신 아름다운 과일, 고급차, 행운을 상징하는 풍수 아이템, 인거 조각, 복록수, 후루슈, 조각상 등이 일반적인 선물입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적절한 선물을 고르는 것은 깊은 문화 이해와 존중의 표현입니다. 쌀 없이는 식사가 아니다. 아무리 고급 요리가 나와도 흰 쌀밥 한 그릇이 없으면 많은 중국인들은 진짜 식사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흰 쌀밥은 음식의 영혼으로 여겨지며 겸손하면서도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훠궈나 해산물 잔치, 딤섬, 심지어 서양식 식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쌀밥을 곁들여야 식사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농담 삼아 말하죠. 쌀밥을 안 먹었으면 아직 밥을 안 먹은 거야. 피자 다 먹었어도 중국인은 쌀은 어디 있어? 라고 물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중국의 깊은 벼농사 문화의 반영입니다. 쌀은 풍요, 가족, 생명을 상징합니다. 중국어에서 밥을 먹는다. 치판, 츠판은 말은 곧 생계를 유지하다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쌀이 점심과 저녁에만 나오는 줄 아신다면 중국식 아침을 보게 된다면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시리얼이나 우유 대신 기름과 향신료, 뜨거운 김으로 하루를 시작하니까요. 짭짤하고 뜨겁고 기름진 아침 식사. 서양 사람들은 주로 토스트, 삶은 달걀,
시리얼, 요거트 등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전통적인 중국식 아침은 마치 미니 점심 같죠. 매콤한 국수 한 그릇, 소금에 절인 달걀이 곁들여진 죽, 찐빵, 심지어는 취두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영양가 있고 든든한 아침이 하루의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믿습니다. 음식은 대체로 뜨겁고 짜고 맵습니다. 기대보다 훨씬 묵직한 메뉴죠. 특히 단 음식은 중국의 아침 식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직 졸리다고요? 매운 죽 한 숟갈이나 취두부 한 입이면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중국 각 지역에는 고유한 아침 메뉴가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요티아오 기름에 튀긴 빵에 따뜻한 두유, 쓰촨에서는 입이 얼얼해지는 매운 국수, 광저우에서는 천천히 끓인 생선죽이 대표적입니다. 처음에는 여행자들에게 낯설 수 있지만 어느새 그 맛에 푹 빠지게 되죠. 작은 사람들을 위한 테마파크가 있다. 중국 민난성에는 소인의 왕국, 킹덤 오브 더 리틀 피플이라는 독특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키 1.3m 이하의 사람들이 함께 살며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매일 동화 속 의상을 입고 춤, 연극, 고개를 선보이며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단순한 테마파크를 넘어서 이는 작은 키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평등과 존엄을 지지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원 자체도 마치 동화 속 세계 같아서 버섯 모양의 집, 미니성, 알록달록한 정원과 이들의 키에 맞춘 건축물로 꾸며져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활기찬 공연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출연자들과 직접 교류하며 그들의 특별한 삶과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비록 키는 작지만 이들의 삶은 용기와 긍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외투 착용은 완전 정상. 겨울에 중국을 방문하면 사람들이 막 외출하려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은 집에 있을 뿐입니다. 광둥, 윈난, 푸젠 등 중국 남부 지역은 겨울철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로 떨어지지만 서양처럼 중앙 난방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집에서도 외투, 목도리, 심지어 장갑까지 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패딩을 입은 채 식탁에 둘러앉는 모습은 마치 눈 속 야영을 준비하는 듯 보입니다. 집은 현대적이고 넓지만 실내 온도는 실외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인에게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의! 중국의 겨울집에 들어갈 땐 그들이 외출하려는 게 아님을 기억하세요. 전기 히터를 강하게 켜기보다는 여러 겹의 옷을 껴입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이는 중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절약과 적응력의 정신을 반영한 생활 방식입니다. 진짜 생일? 60세가 되어야 진짜다? 서양에서는 만 18세나 21세가 성인과 독립의 이정표가 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매년 생일 파티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단순한 가족 모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60세가 되면 그 생일은 성대한 축하 행사인 다서우 다이류, 즉 장수 축하 잔치로 거듭납니다. 60세는 음력 청간지지, 티안간디지에 따라 인생의 한 주기가 완성되는 나이로 여겨집니다. 이 생일은 일반적으로 호화로운 연회, 선물, 친구와 친척, 손주들의 축복으로 기념됩니다. 서양인은 매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중국에서는 60세가 되어야 인생의 완전한 한 바퀴를 축하하죠.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이정표를 넘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희생에 대한 효심과 감사를 표현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국 문화에서의 60번째 생일은 정신적, 가족적 의미가 매우 강하며 개인 중심의 서양 생일 문화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60세의 생일이 인생의 완성을 축하하는 자리라면
중국의 또 다른 구석에서는 여행자들이 깜짝 놀라는 아주 예상치 못한 존재들을 위한 교통차선도 있습니다. 특별한 교통체계, 오리 전용 차선, 중국의 저장성과 광시성과 같은 오리 양식이 발달한 농촌 지역에는 매우 독특한 교통구조가 존재합니다. 바로 오리 전용 차선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한 무리의 오리떼는 수백에서 수천 마리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오리들은 매일 연못과 논밭 사이를 이동하며 먹이를 먹습니다. 만약 공공도로 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면 사람과 오리 모두에게 혼란과 위험을 초래하겠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시골 도로 옆에 흙이나 자갈로 된 좁은 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깃털 달린 친구들을 위한 전용 통로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운전자들은 이 오리 교통에 익숙해서 웃으며 인내심 있게 길을 양보합니다. 수백 마리 오리가 일렬로 질서 있게 걸어가는 모습은 유쾌하면서도 매혹적입니다. 조용한 시골 풍경 속의 활기찬 장면이죠. 외국인 여행자들에게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이 장면이 중국 농촌에서의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됩니다. 행운의 숫자는 값진 보물, 팔은 최고, 사는 죽음. 중국에서 숫자는 단순한 수학이 아닙니다. 미신, 풍수지리, 운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숫자 8은 발음이 파에파와 비슷해서 부와 번영을 의미하는 매우 길한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번호, 차량 번호판, 집 주소 등에 8이 많이 들어가도록 수천 위안을 지불할 정도입니다. 반면 숫자 4는 사에세지와 발음이 비슷해서 널리 기피됩니다. 많은 건물에서 4층을 아예 생략하며 14, 24 같은 숫자도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텔, 병원, 고급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스포, 버튼이 없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13미 불운의 숫자라면 중국에서는 4가 국민적 공포 대상입니다. 이런 신중한 숫자 선택은 음양오행, 전통 동아시아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에게는 단순한 미신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중국인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좋은 운을 끌어들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밤에 머리 감기 금지, 항이 한층화가 들어온다? 많은 중국 가정, 특히 나이 든 세대에서는 자주 들을 수 있는 익숙한 말이 있습니다. 밤에 머리 감지 마, 감기 걸린다. 이는 밤이 되면 몸이 피곤하고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머리를 감으면 한기, 한침과 두피를 통해 들어와 감기, 두통, 뒷목,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현대의학으로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밤늦게 머리를 감은 뒤 몸이 으슬으슬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이른 오후가 머리 감기에 안전한 시간대로 여겨집니다. 중국에서 밤에 머리 감는 건 독감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과 같아요. 일부 사람들은 밤에 전기 드라이어를 사용하는 것도 피합니다. 이유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거나 뇌를 말린다. 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든 말든 이건 매우 흔한 문화적 습관입니다. 특히 중국 가정에서 머물 경우 반드시 기억해둘 만한 일이죠. 그리고 머리 감기가 한기를 받아들이는 행위라면 장례식 후에는 반대로 그 기운을 닫아버리는 정화의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례식 후에는 차나 술로 정화한다. 중국에서 장례식은 단지 죽은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산자의 정결함에도 영향을 줍니다. 장례식에 다녀온 후에는 강한 차, 백주, 바이주, 생강물로 손을 씻으며 음기 인치아를 씻어내고 불운을 막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장례식에 다녀온 어른이 정화의식을 마치기 전까지
절대 접촉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애도 물품을 집안에 들이지 않고 조상신 사당에 들어가지 않는 등의 엄격한 규칙도 따릅니다. 장례식 다녀와서 씻지 않았다면 중국에서는 큰 금기입니다. 이 관습은 영적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생과 사는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간주되며 정화의식은 단순한 위생 이상의 의미, 고인에 대한 존경과 가족 화합을 위한 방법입니다. 직접적으로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체면이 먼저다. 중국 문화에서 면자의 미엔지, 체면을 지키는 것은 사회적, 직업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웬만해선 직설적으로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정을 확인해 볼게요.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같은 완곡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거절의 의사를 부드럽게 전하면서도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는 방법입니다. 중국에서 누군가가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사실상 절대 아냐일 수도 있어요. 직설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중시하는 서양인들에게는 이러한 소통 방식이 혼란스럽거나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동서양의 가장 큰 소통 장벽 중 하나이며 중국인과 비즈니스, 우정, 협력을 하려면 반드시 이해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례식 후 바로 집에 가지 않는다. 음기를 털어내는 전통. 중국의 농촌과 전통적인 지역에서는 장례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집에 돌아가지 않는 영적 관습이 널리 지켜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장례식장에는 음기, 영적인 세계에 부정적 기운이 가득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로 집에 가면 그 기운을 함께 데려올 수 있고 가족의 운, 건강,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절, 사거리 공공장소 등에 들러 그 연결을 끊는 절차를 거칩니다. 중국에서는 장례식 후 반드시 도중에 정화가 필요합니다. 바로 귀가하는 건 큰 금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발에 흰 소금을 뿌리거나 종이를 태우거나 몸을 툭툭 털기도 합니다. 미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인에게는 고인을 향한 예의이자 가족의 평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중국 문화는 음과 양, 삶과 죽음, 의식과 신념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온라인 쇼핑은 국가적 라이프 스타일, 단순한 편의 그 이상. 중국인이 인터넷을 단지 검색이나 메시지 용도로만 쓴다고 생각한다면 반밖에 본 겁니다.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은 삶의 일부입니다. 나이, 직업,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주부부터 학생, 공장 노동자부터 CEO까지 대부분 매주 여러 번, 심지어 매일 주문합니다. 타오바오, 징둥, 핀도도 같은 거대 플랫폼 덕분에 신선한 채소부터 운동화, 제사용품, 로봇 청소기까지 뭐든지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 소비 문화의 정점, 바로 11월 11일 광군제 구황군제, 지구 최대의 온라인 쇼핑 축제이며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훨씬 능가합니다. 중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도 온라인 쇼핑을 안 한다면 시대에 뒤처진 거예요. 그러나 이건 단순한 편의성을 넘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스트레스 해소, 가족 간의 유대, 자기 표현, 심지어는 비즈니스 전략이기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30분 만에 도착하는 초고속 물류 시스템 덕분에 중국의 전자상 거래는 서구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국만의 독특한 18가지 문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서양에서 처음 온 이들에게는 놀라움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뜨거운 물을 마시고 QR코드로 구걸을 하고 진짜 생일은 60세에 축하하고 집 안에서 외투를 입는다는 것까지? 세상은 참 신기하죠? 각 나라는 하나의 문화적 우주입니다.
이런 차이들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점이 가장 놀라웠나요? 중국에 가본 적이 있다면 이 중 어떤 문화에 충격을 받으셨나요? 댓글 남기고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서 함께 전 세계를 계속 탐험해봐요.